네, 수요일 모닝 전략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의 여러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도 이유를 알고 가야 좀 마음 편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내 시장 보면은 뭐 미국 시장의 그런 추세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따로 가는 건 좋은데 미국 증시 상승하면 우리는 보합권에 있다가 미국 증시 떨어지면 우리 다시 동반 투자 가니까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환경을 좀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보시면 이제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 자체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은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뭐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1950선 근처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오고 뭐 2000선 근처까지 올라가는 이런 또 박스권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나라 시장 이제 보합세 정도에 머무르고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뭐 같이 이제 하락하는 이제 뭐 상승할 때는 디커플링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하면 이제 커플링하는 그런 어떤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만 따라가냐 이거죠. 예. 지금 사실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 뭐 최근 그 4분기 들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의 어떤 상승 추세, 상승률을 나타낸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MSCI 선진국 지수는 대략 2.4%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역시 뭐 신흥국들 지수는 당연히 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대략 뭐 2% 정도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뭐 아무래도 사실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그런 어떤 그 디커플링과 커플링의 어떤 흐름들은 역시 가장 큰 측면은 뭐 이를테면은 그 미국 경제 회복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제 미국을 제외한 여타 그 비미국 지역들이죠. 유럽이든 중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경기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뭐 최근 들어서 환율 흐름도 잠깐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달러 강세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비달러화 자산, 뭐 증시가 포함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수익률 부진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내년도, 특히 2015년도의 어떤 경제 성장률 전망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그 전망이 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뭐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어떤 상승 랠리가 여타 그 어떤 신흥국들로 연결될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흐름도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역시 환율입니다. 뭐 환율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환율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주가 수준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은 역시 뭐 엔달러 환율이 뭐 120엔대를 훌쩍 넘어섰죠.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역시 원달러 환율도 이름으로 인해서 상당한 그 상승 압력, 그러니까 워낙 약세 압력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환율 부분들이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편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환율 수준과 연관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를테면 국내 수출 기업들한테는 이제 긍정적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가격 경쟁력이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본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국내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다만 역시 말씀드린 대로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 엔화의 약세 속도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디게 그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역시 뭐 조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환율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천천히 이를테면 안정적으로 뭐 움직이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급하게 움직일 경우에는 상당한 그 환율 변동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단순히 어떤 수출 기업의 이제 긍정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또 한편으로 보신다면은 어떤 우려감도 사실 계속해서 그 시장에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관지어서 지금 시장 흐름들은 그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기업 실적 전망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보는 그런 시장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출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어떤 그 수출주들의 어떤 기업 실적 증가라는 부분들을 뭐 좀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수요 측면 이를테면 뭐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좋아지는 이런 측면의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시장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변수 중에서는요, 또 하나가 이제 국제 유가가 아니겠습니까? 유가락이 주는 시장 영향도 점검해 봐야 될 텐데, 당장에 직격탄 뭐 정유 관련주들 그런 기업들 어려움을 받고, 두 번째로 이어지는 게 또 수혜 보는 또 종목 기업들 생겼고, 이번엔 뭐 신재생에너지나 또 환경 그 부분에서 또 타격이 온다 그러고,
두루두루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계속 그 파급 효과가 커져간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국제유가 부분이 사실 뭐 또 최근 들어서 가장 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최근 유가 급락 같은 경우는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 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회복이 상당히 더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잠깐 그림 보시는 것처럼 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가격 하락이나 아니면 가솔린 가격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급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이를테면은 어떤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하락하는 부분들은 실제로 그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들, 이를테면 뭐 원유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겠죠. 그런 나라들의 부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로 이제 부가 좀 이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하지만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른 상품의 소비 확대로 연결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이를테면은 이런 이전 효과가 조금 그 선순환 구조로 돌아서기에는 시그널이 그 시그널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측면이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국제유가가 이제 급락함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어떤 상품 무역 거래가 한 단계 레벨업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국면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사실 뭐 좀 많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역시 시장은 이제 기업 실적 전망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 말씀드린 환율 변동이나 어떤 유가의 하락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그만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반된 영향을 계속해서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가 어떤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적극적인 지수 상승을 이끌기에는 상당히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업종과 종목으로 매수가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 시장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이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군두를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들을 선정해 주셨을까요? 예. 이게 사실 뭐 연말 들어서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연말 효과를 또 많이 기대를 하셨고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지금 시장 흐름들이 사실 연말 효과를 기대하기엔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흘러가는 건 맞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시장이나 유럽에서 이제 그리스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조금 약세로 나왔었는데요. 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그 종목 매수 유입들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잠깐 종목들을 보시면은 역시 뭐 실적 부분과 연관지어서는 IT 관련 업종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 여전히 이제 추가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과 유통과 관련해서 내수 시장과 관련된 삼성증권이나 CJ, CGV 그리고 코스닥에서 그 중소형주들 중에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이를테면 제닉이나 심텍 같은 종목들 정도로 조금 제한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